90쪽 강한 음식점은 컨셉트가 명확하다. 음식점을 창업하려 할 때 예비 창업자는 음식점 창업과 경영에 대한 서적을 보거나 창업 교육에 참여한다. 하지만 그들은 곧 그런 책자나 교육에는 성공을 위한 법칙이나 원리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특별한 준비 없이 막연한 창업 과정에 돌입한다. 음식점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형 서점에서는 별도로 특별 코너를 만들 만큼 다양한 서적이 출간되고 있다. 신사동 가로수길과 홍대 지역에는 다양한 컨셉트의 트렌디한 레스토랑, 카페들이 오픈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다. 레스토랑을 오픈한다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같아서 기획, 오픈 단계뿐만 아니라 오픈한 이후에도 일관성 있게 브랜드 정체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 단계의 정체성이 뚜렷한 차별화된 컨셉트의 음식점을 만들어 유지하며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수이다. 이에 성공적인 음식점을 오픈하기 위한 컨셉트의 개념과 조건, 그리고 개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컨셉트, 컨셉션, 컨셉터가 뭔가요? 컨셉트가 있는 음식점은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의 기억에 영원히 남는 곳이다. 단순히 자신의 기억에만 남는 것이 안타까워 주변의 지인에게 열심히 설명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돈으로 직접 데리고 와서 사 먹이고 싶은 곳이다. 누군가에게 알려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컨셉트가 있는 음식점이다. 음식점의 컨셉트는 소비자가 인식하는 음식점의 의미이다. 즉, 음식점의 컨셉트를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가 의미 있는 음식점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작업이므로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이다. 브랜드의 영혼이라고 불리는 컨셉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컨셉트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념, 구상, 발상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마케팅에서는 브랜드의 핵심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하고 통일된 표현이라고 한다. 컨셉트는 단일 차원이기보다는 다차원적이다. 음식점 창업을 위한 컨셉트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 음식점 창업을 위한 컨셉트를 만들어 과정을 컨셉션이라고 한다. 창업자는 컨셉션을 통해 음식점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때 창업자가 부여하는 의미는 소비자에게도 똑같이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컨셉트는 내가 만든 음식점이 다른 음식점과 차별화됨과 동시에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켜서 방문을 유도하고 이용 과정에서 높은 가치와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컨셉터는 컨셉트를 기획하고 컨셉션을 진행시켜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음식점 컨셉트 기획자라고 할 수 있다. 선택 속성, 성공 요인, 컨셉트의 관계는 선택 속성, 성공 요인, 컨셉트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용어이다. 하지만 외식 사업에서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선택 속성. 선택 속성은 음식점을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소비자가 음식점을 선택하기 위해 고려하는 항목들이다. 예를 들면 음식의 맛, 음식점의 분위기, 서비스, 위생 및 청결, 접근성, 외식의 상황이나 동행인 등 다양한 요소들이 음식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택 속성은 음식점의 업종과 업태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하며
소비자의 성별, 나이, 소득 수준 등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성공 요인. 성공 요인은 음식점을 경영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어떻게 음식점을 경영해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것이며 평균적인 이익률보다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들의 집합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의 경험과 느낌에 영향을 주어 음식점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들이다. 상품력, 입지력, 서비스력, 점포력, 관리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은 앞서 언급했던 선택 속성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관리력이 포함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경영자가 서비스업에 적합한 성향을 가졌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컨셉트. 마지막으로 컨셉트는 기획자 입장에서 음식점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기획자는 경영자 자신이 될 수도 있으나 컨설턴트, 프랜차이즈 사업자 또는 인테리어 사업자 등이 될 수 있다. 최대의 만족을 원하는 소비자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영자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각이다. 매우 포괄적이지만 실제로는 추상적인 선택 속성과 성공 요인을 구체화시켜서 실현 가능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음식점의 컨셉트는 음식점의 본질로서 테마, 메뉴와 메뉴의 수, 고객의 이용 목적, 목표 시장, 상권과 입지, 분위기, 서비스 형태, 가격, 브랜드, 판매 방법, 규모와 좌석, 영업 일수 및 시간, 특징적 내용, 식사 시간과 회전율 등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개념은 음식점을 구성하는 삼각뿔의 세 측면으로 이해하면 좋다. 3상단의 꼭지점과 하단의 밑면을 이해하는 것이 이들의 관계 또는 공통점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된다. 이것은 다름 아닌 특정 고객의 시각이다. 특정 고객이란 목표 고객을 말한다. 사업자가 공략해 만족시키고자 하는 대상 고객이 선택 속성과 성공 요인 그리고 콘셉트의 공통 분모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 음식점은 누가 어떤 음식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이다.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지, 내가 음식점으로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음식점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야 좋은지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음식점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가의 음식점을 개업하려는 사업자는 주부와 가족을 목표 고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문 음식점보다는 편안하게 동년배 친구들과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주부는 원한다. 그들이 가격, 맛, 분위기 중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고민해야 하며 그런 요소들을 내가 경쟁자보다 더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경영자가 솔선수범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자문해야 한다. 사업자가 성공 요인을 모두 갖추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창업자가 가진 자본으로 그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이면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 외식 창업을 원하거나 또는 이미 창업해 성공을 원한다면 이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파악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음식점의 컨셉트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음식점의 컨셉트는 명확성, 고객 지향성, 압축성, 창의성과 차별성,
지속성, 조화와 핵심 수익성을 갖추어야 한다. 명확성,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조건은 명확성이다. 많은 음식이 명확한 컨셉트도 없이 창업한다. 로고, 사인, 유니폼 메뉴, 그리고 분위기와 장식들은 고객에게 전달되는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로서 서로 잘 어울리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컨셉트는 의도적으로 불분명할 수도 있지만 음식점의 목적과 특성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애매한 컨셉트를 설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테마, 캐릭터, 목적 등을 명확하게 계획하고 실현해야 고객의 심리를 파고들 수 있다. 컨셉트는 정체성을 가지고 명확해야 한다. 쉽게 기억되고 호의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조화를 이루는 컨셉트는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TGI 프라이데이는 재미있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만들려고 하였지만 TGI 프라이데이를 직접 방문해 보지 않은 잠재 고객의 입장에서 도대체 어떤 메뉴를 판매하는 음식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메드포 갈릭은 마늘 요리에 흠뻑 빠지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왠지 건강에 좋은 웰빙 요리를 만날 것 같은 공간을 연상케 한다. 고객 지향성.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고객 지향성은 업의 본질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 지향성이란 사업자의 입장이 아닌 음식점을 이용하게 될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업의 정체성을 말한다. 예를 들면 맥도널드를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만든 레이 클락은 맥도널드는 햄버거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가족을 즐겁게 하는 쇼 비즈니스를 파는 회사로 정의한 바 있다. 맥도날드라는 기업의 핵심 가치는 가족 고객을 즐겁게 하는 쇼임을 알 수 있다. 압축성. 음식점의 컨셉트가 갖추어야 할 세 번째 조건은 압축성이다. 컨셉트에서의 압축성이란 고객에게 전달되는 음식의 컨셉트는 한 가지 핵심만이 제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핵심이란 무조건 짧은 것이 아니라 하나로 압축되어 혼란스럽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피자헛과 미스터 피자의 컨셉트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압축성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피자헛은 소비자에게 피자 전문 업체로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스타헛과 같은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화 전략을 펼치다가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다름 아닌 명확한 목표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미스터 피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창의성과 차별성. 음식점의 컨셉트가 갖추어야 할 네 번째 조건은 창의성과 차별성이다. 무엇보다도 차별화된 창의적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지만 이를 창의적인 표현으로 전달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창의성은 단순한 기법이나 응용이 아닌 과학을 기반으로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매우 높은 전문성을 갖추어야만 창의성이 얻어진다. 결과적으로 창의성은 차별성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대전의 문화로 널리 알려진 성심당의 튀김 소보로는 소보로와 안꼬가 만난 빵의 혁명으로 불리며 기업 성공의 핵심 역할을 하였다. 이 빵은 가장 일반적인 두 종류의 빵이 결합되어 창의적인 명품이 되었다. 기존의 제과점에서는 누구나 사먹는 그저 그런 평범한 빵을 자신들만의 창의적인 상품으로 승화시킨 결과물이다. 음식점이 성공하기 위해서 차별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차별성을 가지더라도 결국 경쟁 음식점은
차별화된 레스토랑의 우산점을 벤치마킹하게 될 것이다. 인적 자원과 기술이 충분히 발전한 현대 사회에서 음식점의 영원한 차별화는 실제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음식점 경영자는 지속적인 혁신과 창의성만이 영원한 차별성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속성. 음식점의 컨셉트가 갖추어야 할 5번째 조건은 지속성이다. 한번 정한 컨셉트는 소비자에게 완벽하게 전달되어 인식이 될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유지해야 한다. 사람도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단시간에 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컨셉트를 변화시켜서는 곤란하다. 다만 컨셉트의 지속성은 기본 철학은 유지하면서 소비자 취향의 변화에 따라 장식의 변화는 추구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베스킨라빈스는 다양한 맛을 추구한다는 컨셉트를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BI와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화와 핵심. 음식점의 컨셉트가 갖추어야 할 6번째 조건은 조화와 핵심이다. 모든 사업의 제품은 조화성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음식점의 컨셉트에서는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그 어떤 사업에서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면 맥도널드가 오랜 시간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메뉴의 포트폴리오가 최적의 구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맥도널드는 목표 고객에게 매력적인 유인 메뉴를 제공하면서도 충분한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제품은 물론이고 정크푸드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구색용 제품까지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조화란 레스토랑을 구성하는 모든 무형의 항목들이 하나처럼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핵심은 그러한 조화를 고객이 쉽게 인지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키는 작업이다. 맥도날드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물리적 환경을 최적의 조합으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캐주얼 푸드 플레이트를 컨셉트로 한 음식점 썬더볼드를 예로 들어보겠다. 캐주얼 푸드 플레이트란 한 플레이트 안에 음식들이 다 들어가고 캐주얼하게 음료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컨셉트를 말한다. 썬더볼드의 브랜드 기획자인 임정은 대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이 브랜드를 구상하게 되었는데 브랜드가 만들어지기까지 다음과 같은 히스토리가 있다. 10년 전 특 1급 호텔 인턴 사원이었던 그는 8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고시원 생활을 했다. 이 돈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고 고시원비와 기타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한 달에 남는 돈은 고작 5만 원이었고 쉬는 날에는 늘 삼각김밥이나 김밥 천국에서 끼니를 때웠다고 한다. 어렸을 때는 학생회장이었고 고향에서 잘나간다 생각했던 그였으며 특 1급 호텔에 다닌다고 으쓱했는데 김밥 한 줄에 라면을 먹고 있는 그 순간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자신이 식사하는 1시간 동안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마음에 생각한 것이 지금의 썬더볼드가 되었다고 한다. 썬더볼드라는 브랜드 네이밍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뜻한다. 이는 썬더볼트라는 단어에서 볼트를
볼드로 변경하여 브랜드만의 새로운 뜻을 창조하였고 브랜드 인지도와 연상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썬더볼드의 BI는 다음과 같아. 이는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얼핏 보면 화난 얼굴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맛에 대한 신뢰와 고집을 표현한 것이고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고집스럽게 끝까지 브랜드를 밀고 가자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폰트의 경우에도 캐주얼이라는 컨셉트로 인해 자칫 가벼워 보이지 않도록 폰트 자체를 고딕체와 비슷하게 하여 가볍지 않은 느낌을 전달하고자 했다. 또한 브랜드 컬러인 옐로우에 맞춰 내부 인테리어나 포스터 디자인 또한 통일감을 주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수익성. 음식점의 컨셉트가 갖춰야 할 7번째 조건은 수익성이다. 컨셉트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현 가능해야만 한다. 열정만 가득한 예비 창업자는 시작도 하기 전에 높은 고정 비용에 묻히고 만다. 의욕만 앞서서 실제 예상 손익 파악을 게을리한 채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경영자의 노력이나 매력적인 컨셉트와 관계없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로 인한 높은 비용은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 힘든 수준이 된다. 과다한 투자 비용은 결국 음식점 경영자를 실패로 몰고 간다. 대부분의 테이블 서비스 음식점의 원재료비와 인건비 합계는 65에서 75%를 차지한다. 이러한 원가에는 직접 운영비, 마케팅, 수선 유지비, 관리에 들어가는 원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창업 전부터 손실이 확실시되는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창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미 예비 창업자는 손실이 예상되는 음식점의 컨셉트를 가지고 창업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익을 내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게 된다. 음식점 컨셉트의 구성 요소는 음식점의 콘셉트는 음식점을 구성하는 유형적 요인과 무형적 요인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다차원적 우위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식점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컨셉트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음식점의 선택 속성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테마, 메뉴의 유형과 수, 음식점 이용 목적, 목표 시장, 상권과 입지, 분위기, 서비스 형태, 가격, 브랜드, 판매 방법, 규모 등이 그것이다. 컨셉트는 어떻게 만드나요? 음식점의 창업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일까? 음식점 창업의 첫 번째 단계는 음식점의 컨셉트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컨셉트를 설정한다는 것은 음식점의 서비스 방식, 메뉴, 분위기, 브랜드 등을 확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음식점 컨셉트는 5가지를 포함하게 된다. 컨셉트의 구조는 단골 고객이 식사를 하면서 가지게 되는 일반적인 인식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컨셉트의 선택은 입지, 설비 구입, 직원의 수, 마케팅 전략과 같은 미래 의사결정과 투자에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된다. 음식점을 창업한다는 것은 컨셉트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점검하고 창업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그림 1, 라이스 페이퍼의 호주식 올람쌈 보시면 됩니다. 표 2, 점포 컨셉트 사례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컨셉트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성공한 음식점을 벤치마킹하면서 컨셉트를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컨셉트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음식점들을 조사 분석하여 세밀하게 정리하다 보면 자신이 창업하고 싶은 음식점의 컨셉트를
만들 수 있다.